글쎄요, 근데 뭐 지금 아시다시피 그 고성국 씨가 계속적으로 누구를 찍어내라, 누구를 제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예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윤리위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졌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윤리위에서 새벽 1시 반에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전 당대표 제명됐고 저도 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에서 윤리위에서 그것을 탈당 권유로 해서 사실상 제명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배현진 의원에서 제명을 한다는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히틀러가 집권한 다음에 1930년대에 그 국민법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민을 위한 법원을 만들겠다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합법을 가장한 처형 장소였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거기서 5천 명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의 정적 5천 명이 국민법원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여기 지금 윤리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윤리위에서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히틀러가 국민을 앞세워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했듯이 여기서는 윤리를 앞세워서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고요. 저는 뭐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과연 공당의 윤리위원장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이호선 교수 같은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을 할 수가 있는가. 예. 왜냐하면 두 분 다 부정선거에 긍정적이고 비상계엄에 우호적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앉혀서 예. 거기다가 그 다른 정적들을 제거하는 그 손에 피 묻히는 일들을 맡기고 있어서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리라고 하는 거는 당내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력한 구조입니다. 예. 근데 정작 사실은 윤리위원을 또 구성하는 것은 당대표가 상당히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가 좀 아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폭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 되는데 예. 그거를 제어하고 관리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당의 최고입니다. 최고위까지 그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 변호사님은 윤리가 우리 뭐 법원이랑 많이 비교하고 뭐 그다음에 당무 조사위 뭐 검찰 비교하는데 그거는 조금 비교 잘못된 거고요. 그래요? 어쨌든 당 대표가 임명해요. 지난번에 뭐 윤리위원장 마음에 안 드니까 또 바꿨잖아요. 그 쉽게 얘기하면 뭐 판사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 자체가 좀 그렇고 지금 말씀처럼 아마 지금 법률가니까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원래는 모든 걸 이제 송달 받고 며칠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어요. 예. 송달을 아마 못 받았다 그러면 송달 받아야, 그러니까 문자로 이런 게나 이런 거는 아마 송달이라 하긴 그렇고 아마 등기 우편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던데 이제 제명에 또 만약에 최고위를 거쳐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탈당 권유하고 제명하고 차이가 없어지게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아마 또 다시 최고에서 거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거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법률적 얘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뭐 단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명했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제 제명 수순으로 가는데 저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뭐 배현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럼 다 제명할 거냐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건 엄포용이다. 예, 약간 좀 조용히 있어라. 이거 정도지. 만약에 현역 의원들을 만약에 뭐 제명하거나 징계하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갈 수 있거든요. 최소한 아마 장동혁 대표 머릿속에도 한동훈이나 아니면 한동훈계 정도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긋지만 나머지 그러니까 한동훈 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이제 묶어두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겁만 주고. 예, 저는 그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만약에 징계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워질 거거든요. 예. 그 아마 내전이 치열해질 거라 그건 쉽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 현역 의원을 제명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건 또 그 투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지금 배현진 의원은요 목표가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다.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권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 내에 있는 40개가 넘는 당협들에 대해서 그 공천 영향 점수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원래 서울시당 위원장을
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을 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그쪽에서 친윤들이 밀었어요. 예. 근데 배현진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경선했다가 조정훈 의원이 안 됐죠. 거기서 친윤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조 의원은 물론이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바른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당 지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시당 위원장을 날리자 이런 목표지 의원직까지 날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문제를 삼은 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잘못됐다는 것을 21명이 성명서를 냈다. 예. 그거를 지금 배현진 의원한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배현진 의원이 쓴 것도 아니거든요. 그 중에 정확히는 아마 저 강북 쪽에 부상찬 의원이 쓰신 거예요. 네, 하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서명한 사람 중에 일부는 압박감을 느끼고 했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반대. 다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윤들이 원외 당협위원장들 지지 성명을 냈는데 예. 장동혁 대표 지지 성명을 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안 하면 너 공천에 불이익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는 거고 이 21분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죠. 예.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서 서울시당위원장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거는 정말 뭐 엉뚱한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할 거고 대신에 지금 시당위원장 날리겠다 이런 목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킬 거라고 봐요. 제가 요즘 이제 고성국 TV를 자주 봐요. 안 봐요? 왜냐면 이 국민의힘 돌아가는 걸 알려면 고성국 TV를 봐야 돼요. 이게 거기서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앞길을 보려면은 고개를 숙여 맞아요. 고성구 TV를 봐라. 고개를 뭐 들고 보기도 하고 쓰고 보기도 아니 스마트폰 이렇게 숙이고 봐야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배현진 그 보기에 뭐 서울시당이 네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서울시당에 있는 이제 그 지역위원장들이 다 동의한 게 아닌데 서울시당 이름으로 뭐 그 예.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이 나갔다. 요걸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은 시당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거 뭔가를 할 때 그 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그 다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 지역위원장들은 그럼 지역 뭐 당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표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징계 사유로 삼다. 저도 말씀처럼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그 다음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이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걸림돌인 거죠. 시장 후보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구청장들도 본인들이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핵심은 아마 강남 3구가 될 것 같아요. 구청장들이나 아니면은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은 또 되거든요. 비례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시당위원장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배현진을 같이 좀 어떻게 해서 본인들의 의도대로 좀 이 지방선거를 공천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최근에 국민의힘 보면은 뭘 결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최종적으로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체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사람이 좌한길 우성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자신의 어떤 대표직을 이렇게 수행하는데 잘 활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게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대놓고 누구 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이전에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우파들에게 우리 이제 바깥에서 도와준 이쪽에 공천권도 좀 줘야 된다. 30석 정도. 30개. 그러니까 네. 당선 가능한 지역에 30개 정도를 우리한테 가져와. 예. 뭐 우리공화당이라든가 자유통일당이라든가 뭐 황교안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윤석열과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누구누구를 잘라. 배현진, 그다음에 한지아, 정성국 다 잘라내.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전한길 씨가 뭐 해외 갔다 돌아오면서 장동혁 대표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당신 날릴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잖아. 지지 철회할 거야. 그리고 뭐 약속한 건 없지만 비상계엄에 대한 영화 당신 가서 보기를 권유해. 예.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당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의 겁박과 압박을 가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내 국회의원들과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항의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뭐 윤리위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어서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어이가 없겠죠. 저는